사랑의 첫날 밤인데요. 침대가 아니라 병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고도 자꾸 시선을 피했어요. 지은호는 그게 더 불안했어요. 지은호는 웃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이지혁은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라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지혁이 자꾸 화면을 보려고 했거든요. 지은호는 장난처럼 말했어요. 자기야, 지금은 나만 봐. 라고요. 이지혁은 웃다가도 바로 미안한 얼굴이 됐어요. 지은호는 그 미안한 얼굴이 싫었어요. 지은호는 사랑을 받으러 왔는데 유서 같은 표정을 보기 싫었거든요. 이지혁은 조용히 물었어요. 아는 사람이야? 라고요. 지은호는 잠깐 멈칫했어요. 지은호가 방금 메시지 알림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어디야? 라고 짧게 보냈어요. 지은호는 속이 서늘해졌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또 오해할까봐 더 빨리 설명했어요. 업무 쪽이야. 라고요. 이지혁은 그래.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은호는 순간 깨달았어요. 첫날 밤이란 게 꼭 달콤하지만은 않다는걸요. 첫날 밤은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밤이기도 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상처를 모르는 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숨기지 말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갑자기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나 거짓말했어. 라고요. 지은호는 웃는 척하다가 눈이 흔들렸어요. 뭐를? 이라고 묻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 혼자 계산했어.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사랑은 같이 하는 건데 계산은 혼자 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랑해서 숨겼다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라고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지은호는 그 고개 숙임이 싫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혼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혼자 버티는 습관부터 버리길 바랐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다정이 들어왔어요. 김다정은 안색이 안 좋았어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보더니 웃는 척했어요. 지혁아, 괜찮아? 라고요. 그런데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지은호는 김다정의 떨림을 더 정확히 봤어요. 이지혁보다 김다정이 더 무서워 보였거든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잠깐 밖으로 불렀어요. 지은호는 따라 나갔어요. 김다정은 복도에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은호 씨, 오늘 밤은 길어질 수 있어요. 라고요. 지은호는 얼굴이 굳었어요. 김다정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어요. 이제 기적 얘기가 진짜로 나올 상황이에요. 라고요. 지은호는 귀가 멍해졌어요. 기적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그때 알았어요. 기적은 보통 간절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딱 그 조건이니까요. 김다정은 덧붙였어요. 상철 아버님이 오늘 병원에 계속 계실 거래요. 라고요.
할머니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라고요. 지은호는 무슨 말인지 감이 왔어요. 이상철이 요즘 자주 말하던 그 한마디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바다로 보내주고 싶다. 라는 말이요. 그 말은 아름다운 소원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지은호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지은호를 보더니 웃었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 우리밖에 없겠다. 라고요. 지은호는 웃다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웃긴 게 아니라 서글퍼서 웃었어요. 지은호는 일부러 더 가볍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커플 많아. 라고요. 이지혁은 그래?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많아. 라고 거짓말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거짓말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상대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짓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이 갑자기 지은호 손등을 만졌어요. 이지혁이 뜬금없이 말했어요. 만약에 라고요. 지은호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만약에는 마음의 관을 미리 짜는 소리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세상에 기적이 있으면 그건 누가 만드는 걸까? 라고요.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만들지. 라고요. 포기 안 하는 사람이 만들지. 라고요. 이지혁은 잠깐 웃다가 다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지혁은 그 다음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어요. 지은호는 알아챘어요. 이지혁이 나를 살려줘 같은 말을 하려는 걸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지혁 자존심이 부서질 걸 알았어요. 지은호는 먼저 말했어요. 오빠 나한테 부탁해. 라고요. 나한테는 부탁해도 돼. 라고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나 못 보겠어. 라고요. 내가 약해지는 거 내가 보는 거. 라고요. 지은호는 가슴이 콱 막혔어요. 지은호는 화가 났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약해지는 걸 죄처럼 말하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똑바로 보게 했어요. 약한 거 보여줘. 라고요. 그게 나한테는 신뢰야. 라고요. 이지혁은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호는 그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찔러도 돼? 라고요. 이지혁이 놀라서 지은호를 봤어요. 지은호는 바로 이어 말했어요. 마음에 박힌 가시를. 이라고요. 내가 뽑게 해줘. 라고요. 이지혁은 그제야 웃었어요. 네가 참 무섭다. 라고요. 지은호는 응, 나 무서워. 라고 받았어요. 오빠 지키는 일엔 무서운 게 필요해. 라고요. 그때 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박성재는 얼굴에 피곤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무너질 뻔했어요. 박성재는 겨우 감정을 눌러서 말했어요. 형 괜찮아? 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고 괜히 장난을 쳤어요. 너 오늘도 잘생겼네. 라고요. 박성재는 웃지도 못했어요. 박성재는 침대 끝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박성재도 이제는 지금부터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박진석이 떴어요. 박성재는 전화를 받는 순간 표정이 딱 굳었어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지금 들어와. 라고요. 박성재는 지금 병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박진석은 더 짧게 자르듯 말했어요. 병원도 일이다. 라고요. 가족은 더 큰 일이다. 라고요.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또 시작이구나. 라고요.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집은요? 라고요. 사랑보다 전쟁이 빨라요.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고성이가 움직이면 박진석도 움직여요. 박진석이 움직이면 집안 전체가 흔들려요. 그게 늘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고성이는 카메라 앱을 켰어요. 고성이는 울 준비를 했어요. 고성이는 피해자 표정을 연습했어요. 고성이는 자기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몰랐어요. 이미 박진석이 판을 바꿨다는 걸요. 이제는 고성이가 뭘 말하든 박진석이 조작이다. 한마디면 끝나는 판이라는 걸요.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늦어요. 라고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요. 보내고 나서 지은호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순이는 늘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제일 걱정하는 목소리로 하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고성이가 가족을 건드리면 자신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더 이상 좋은 딸로만 살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지은호로 살겠다고요. 병실로 돌아오자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호. 라고요. 지은호는 응. 이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어요. 우리 오늘부터라며.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부터라는 말이 행복의 시작이길 바라면서도 오늘부터라는 말이 치료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오늘부터는 이라고 말했어요. 숨기지 말자. 라고요. 나랑 있을 땐 나만 봐. 다 아니라요. 나랑 있을 땐 우리 둘 다 보자. 라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 살고 싶어. 라고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지은호는 눈물이 났어요. 이지혁이 덧붙였어요. 너랑 더 많이 웃고 싶어. 라고요. 첫날 밤이 병원이면 둘째 날은 어디든 좋다. 라고요. 지은호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래. 라고요. 둘째 날은 바닷바람 불어오는데 가자. 라고요. 할머니가 좋아하던 그 바다. 라고요.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바다가 무섭다. 라고요. 근데 네가 있으면 괜찮다. 라고요. 그날 밤 병원 밖은 조용했는데요. 병원 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이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싸우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무너지고 있었고요. 고성이는 웃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지키고 있었고요. 이지혁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오늘부터라는 말이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전쟁의 개시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병원 로비 TV에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고성희 라이브 또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지혁은 화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어요. 박성재는 화면을 보자마자 이를 악물었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라고요. 이제 정말 끝내자. 라고요. 고성희 라이브가 다시 켜진 순간 박진석은 좋아. 이번엔 내가 내 무대까지 접수한다.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또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까봐 숨이 막혔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입 밖으로 뱉었어요. 아버지, 이기겠다고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요. 박진석은 그 한마디에 잠깐 멈췄어요. 박진석은 화가 나기보다 가슴이 꺼지는 느낌이 먼저였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랑 싸우면서도 나는 가족을 지킨다. 를 핑계로 버텨왔으니까요. 박성재는 더 차갑게 밀어붙였어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랑 정말 닮으셨어요. 라고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진석은 처음으로 내가 괴물이 됐나? 를 정면으로 봤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성재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박성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박진석은 위스키 잔을 집었는데요. 박진석은 목이 타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이 타는 느낌이었어요. 박진석은 화면 속 고성희를 다시 봤어요. 고성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26년 전에 4살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어요. 라고요. 고성희는 피해자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댓글창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어요. 고성희는 맨발로 끌려 나왔다. 전 재산을 숨겼다. 200만 원만 남겼다. 를 반복했어요. 고성희는 불쌍한 여자 캐릭터를 끝까지 밀고 갔어요. 박진석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 속에서 치명적인 틈을 봤거든요. 박진석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생각 못했네. 라고요. 박진석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준비한 거 지금 터뜨려. 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인터넷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검색어가 요동쳤어요. 고성희가 올라오고 간 이식이 올라오고 친아들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원래 정의보다 구경거리를 더 빨리 눌러요. 그리고 그날은 구경거리가 고성희였어요. 댓글 하나가 불을 질렀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저건 박진석이 심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칼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우진 번호는 이미 끊겨 있었어요. 고성희는 비명을 질렀어요. 고성희는 감히 나한테 숨겼어. 라고 혼잣말했어요. 고성희는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들어간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고성희는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어요. 고성희는 차철미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고성희는 차철미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차철미는 진실이 아니라 폭발을 원했거든요.
차철미는 모니터를 보며 웃었어요. 차철미는 오늘 밤 9시 공개 처형 딱 좋다. 라고 말했어요. 고성희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9시 3자 대면 라이브. 라는 내용이었어요. 고성희는 그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렸어요. 고성희는 도망칠 생각을 했어요. 고성희는 돈이 없어서 도망도 못 갔어요. 고성희는 그제야 박진석이 왜 돈줄을 끊었는지 이해했어요. 박진석은 싸움의 무기부터 빼앗았던 거예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웃으려다가 숨이 먼저 막혔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바로 눈치를 챘어요. 지은호는 괜찮아. 라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오늘부터는 숨기지 말자. 라고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지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살고 싶어.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울어버렸어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지은호는 그래, 그럼 사는 쪽으로만 가자. 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은 그게 되나? 라고 물었어요. 지은호는 되게 만들면 되지. 라고 받아쳤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사랑이 결심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김다정은 병실 밖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김다정은 문 손잡이를 잡고도 못 열었어요. 김다정은 이지혁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김다정은 아들이 아니라 비밀이 떠올랐어요.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모든 게요. 김다정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다정은 억지로 웃었어요. 김다정은 지혁아, 엄마 왔다. 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은 엄마 왜 울어? 라고 했어요. 김다정은 안 울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이 고성희의 거짓말이랑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김다정은 생각했어요. 김다정은 아이를 살리려는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결국 대가가 와요. 이상철은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는 박진석 쪽 사람이었어요. 이상철은 전화를 끊고 멍해졌어요. 이상철은 그 여자 건드리면 우리까지 휘말린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상철은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이지혁을 더 지키고 싶었어요. 이상철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이상철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처럼 바다로 보낼 수는 없어. 라고요. 이상철은 그 말이 기도인지 다짐인지도 몰랐어요. 박성재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갔어요. 박성재는 박진석과 마주 앉았어요. 박진석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박진석은 네가 날 괴물이라고 했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버지 고성희 잡는 건 찬성해요. 라고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박성재가 이어 말했어요. 근데 은호까지 위험하게 만들면 그건 반대예요. 라고요. 박진석은 웃지도 못했어요. 박진석은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지은호라는 이름을 제대로 떠올렸어요. 박진석은 딸을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 딸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알게 됐어요. 박진석은 늦게 깨달은 아버지였어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뭘 하자는 거냐? 라고요. 박성재는 답했어요. 진실만 공개해요. 라고요. 고성이처럼 꾸미지 말고. 라고요. 박진석은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박진석은 자신이 전쟁이라고 불렀던 행동이 사실 고성이식이란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박진석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좋아. 라고요. 그럼 더 깨끗하게 끝내자. 라고요. 박성재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의 깨끗하게는 항상 완벽하게였으니까요. 그날 밤 9시가 됐어요. 고성이는 라이브 화면 앞에 앉았어요. 고성이는 울 준비를 끝냈어요. 고성이는 이혼 사유라는 단어를 꺼낼 준비도 했어요. 고성이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신청 못해. 같은 말로 박진석을 몰아붙이려 했어요. 고성이는 자신이 아직도 판을 잡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라이브는 시작 3분 만에 뒤집혔어요. 수빈이랑 지은호가 동시에 라이브를 켰거든요. 수빈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저는 박성재의 여자친구예요. 라고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는 고성이 친딸이에요. 라고요.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사람들은 진짜냐? 주작 아니냐? 증거 보여라. 라고 난리였어요. 수빈은 자료를 꺼냈어요. 수빈은 고성이가 허위 서류로 기자를 흔들려다 조작 판정받은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회사로 찾아와 2억만 내놔. 라고 협박했던 걸 말했어요. 지은호는 양엄마 정순이와 동생 강호를 인질처럼 흔든 말까지 꺼냈어요. 그 순간 여론이 동정에서 분노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제일 빨리 바뀌어요. 특히 자기 감정이 배신당했다 느끼면 더 빨리 바뀝니다. 고성이는 자기 라이브 화면을 보다가 손이 굳었어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악마다. 라고요. 고성이는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이는 차철미를 찾았어요. 차철미는 받지 않았어요. 차철미는 웃고 있었거든요. 차철미는 고성이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차철미는 고성이가 무너지는 장면을 콘텐츠로 생각했어요. 고성이는 그때부터 말이 빨라졌어요. 고성이는 이건 다 조작이야. 라고 외쳤어요. 고성이는 나는 피해자야. 를 반복했어요. 고성이는 울면서도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고성이는 본인도 믿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박진석이 딱 찔렀어요.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방송 하나를 올렸어요. 박진석은 짧고 차갑게 말했어요. 고성이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요. 그리고 증거를 내놨어요. 고성이가 스스로 인감을 건네며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던 녹취가 나왔어요. 고성이의 피해자 연기가 그 순간부터 무너졌어요. 고성이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고성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술에 취해서라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끝장 멘트를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라고요. 당신은 늘 술이 핑계였죠. 라고요. 근데 인생은 핑계로 살 수가 없더군요. 라고요. 그날 이후 고성이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영란은 웹툰으로 엄마를 마녀라고 공개했어요. 한우진은 경찰서에서 그 돈은 은호가 빌려준 돈이다.
라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허위 신고까지 고소했어요. 고성희의 벌금과 손해배상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고성희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 아니라 숨을 쉬기가 힘들다 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공기가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성희에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어요. 경찰이 26년 전 첫 남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었어요. 고성희는 그건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기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브레이크가 늦고 모든 게 너무 조용한 꿈이요. 지은호는 그 와중에도 이지혁 곁에 있었어요. 지은호는 밥을 먹이듯 마음도 먹였어요. 지은호는 이지혁한테 매일 말했어요. 오빠는 살아야 돼. 라고요. 이지혁은 웃으면서도 가끔 눈이 젖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한테 물었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고도 넌 후회 안 해? 라고요.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후회는 내가 할 일 아니야. 라고요. 오빠 살리는 게 내 일이야. 라고요. 이지혁은 가만히 지은호를 봤어요. 이지혁은 그 눈빛이 너무 고마워서 더 미안했어요. 이지혁은 결국 말했어요. 나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라고요. 지은호는 뭔데? 라고 했어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다시는 혼자 결정 안 할게.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 하나로 가슴이 풀렸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다른 말이 돌았어요.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도 있었어요. 기적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온다. 는 말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준비를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도 하자고요. 지은호는 수빈을 만났어요. 지은호는 박성재도 만났어요. 지은호는 이상철도 만났어요. 지은호는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버텨요. 라고요. 고성희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요. 그 순간 고성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영라 작업실로 갔어요. 고성희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너 내 딸이잖아. 라고요. 영라는 눈을 들지도 않았어요. 영라는 펜을 잡은 채로 말했어요. 엄마는 딸이 필요할 때만 엄마예요. 라고요. 고성희는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성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는 몰라. 라고 했어요. 영라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고 있어요. 라고요. 내 웹툰으로. 라고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고성희는 딸한테도 집애가 안 먹힌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라고요. 지은호는 놀랐어요. 이지혁이 바다를 무서워했으니까요. 이지혁은 웃었어요. 무서워도 가자. 라고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라고요. 지은호는 눈물이 났어요. 지은호는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라고요. 근데 우리 기적도 같이 데려가자. 라고요. 이지혁은 피식 웃었어요. 기적을 어떻게 데려가? 라고요. 지은호는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적이 되면 되지. 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었어요. 이 지역 환자 상태가 갑자기 변동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봤어요. 이지혁은 애써 웃었어요. 또 시작이네. 라고요. 지은호는 울컥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품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나랑 약속했잖아. 라고요.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라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라고요. 이번엔 같이 버티자. 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로 지금부터가 시작됐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살아내겠다는 약속이 됐으니까요. 박진석이 진짜로 무너진 건 고성이가 아니라 박성재의 눈빛이었어요. 박진석은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컵을 몇 번이나 내려놨어요.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였어요. 박진석은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내가 지키려던 건 가족인데 내 손이 가족을 찢고 있네. 라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끝내는 방식이 승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멈추기가 더 어려웠어요. 박진석은 한 번 시작한 싸움에서 멈추는 순간 지는 것을 너무 오래 배워온 사람이니까요. 박성재는 집을 나온 뒤에도 발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면 자기가 더 망가질 것 같았어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수빈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문자만 보냈어요. 나 지금 좀 무너졌어. 라고요. 수빈은 답이 빨랐어요. 그럼 내가 바칠게. 라고요. 박성재는 그 한 줄에 눈이 뜨거워졌어요. 같은 시간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김다정을 마주쳤어요. 김다정은 화장을 했는데도 눈이 붉었어요. 김다정은 입술을 깨물고 지은호를 봤어요. 은호야, 너 나 미워하지? 라고요.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미움보다 무서움이 더 컸어요. 이지혁이 아프다는 사실이 누군가를 미워할 틈까지 빼앗아 갔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미워할 시간 없어요. 라고요. 김다정은 그 말에 더 울컥했어요. 김다정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그게 더 미안하다. 라고요. 이지혁은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지은호 손을 꼭 잡았어요. 이지혁은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어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오늘 무서워. 라고요. 지은호는 괜찮다는 말 대신 딱 한 문장만 했어요. 무서우면 더 붙잡아요. 라고요. 이지혁은 그 말에 손에 힘을 줬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면서 겨우 숨을 골랐어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가 멈칫했어요. 의사는 이지혁을 보지 않고 김다정을 먼저 봤어요. 그 침묵이 병실을 얼렸어요. 이상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돌려 말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김다정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내렸어요. 의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이식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대기 시간이 변수입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그 문장에서 변수만 크게 들렸어요. 변수는 곧 운이었고 운은 지은호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였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똑바로 봤어요. 변수 말고 할 수 있는 걸 말해주세요. 라고요. 의사는 잠깐 놀란 얼굴이었어요. 지은호가 울지 않았거든요. 울음 대신 계산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의사는 차분히 말했어요. 오늘부터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요. 잠, 식사, 스트레스 다요. 라고요. 이지혁은 피식 웃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들이네요. 라고요. 지은호는 바로 받아쳤어요. 그럼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라고요. 이지혁은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창밖을 봤어요. 이지혁은 서울 하늘이 맑아서 더 서러웠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물었어요. 너 나랑 있으면 힘들지? 라고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이지혁 옆에 앉았어요. 지은호는 말했어요. 힘든 건 할 수 있어요. 라고요. 근데 놓치는 건 못해요. 라고요. 이지혁은 그 말이 칼처럼 들어오면서도 따뜻했어요. 이지혁은 결국 웃었어요. 너 진짜 고집 세다. 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키웠잖아요. 라고요. 그때 수빈이 병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수빈은 숨도 안 고르고 말했어요. 오빠, 나 오늘은 오빠 여자친구로 왔어. 라고요. 병실 공기가 잠깐 멎었어요. 박성재가 뒤에서 따라 들어왔거든요. 박성재는 수빈을 말리려다 포기했어요. 수빈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수빈은 이지혁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랑도 약속해. 라고요. 살아야 돼. 라고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라고요. 그 한마디에 수빈이 울컥했어요. 박성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박성재는 괜히 농담을 던졌어요. 형, 나 친구 없으면 큰일 나. 라고요. 이지혁이 작게 웃었어요. 너도 참 사랑도 바쁘면서. 라고요. 수빈은 곧바로 끼어들었어요. 사랑은 바쁘면 더 해야 돼요. 라고요. 박성재가 그건 또 무슨 공식이야. 라고 했어요. 수빈이 내 공식이야. 라고 했어요. 병실에 잠깐 웃음이 돌았어요. 그 짧은 웃음이 더 아팠어요. 다들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었거든요. 병원 밖에서는 고성이가 또 판을 짜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고성이는 거울이 없어도 입술을 빨갛게 칠했어요. 고성이는 여자는 망해도 얼굴은 지켜야 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우아해서가 아니라 처절해서 듣기 싫었어요. 고성이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고성이는 자기 인생이 망한 이유를 아직도 남 탓으로만 묻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올라가려면 한 번 더 뒤집어야 해. 라고요. 고성이는 차철미를 찾았어요. 차철미는 늘 그렇듯 먼저 손 내밀지 않았어요. 차철미는 사람을 필요할 때만 써요. 고성이는 그걸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어요. 차철미가 받자마자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나 지금 끝장났어. 라고요. 차철미는 웃었어요. 끝장은 아니죠. 라고요. 끝장나기 직전이죠. 라고요.
고성이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철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았잖아요. 라고요. 고성이는 숨을 삼켰어요. 차철미가 낮게 덧붙였어요. 이지혁. 이라고요. 고성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고성이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아픔도 내 기회로 바꿔요. 고성이는 입술을 비틀며 물었어요. 그 남자 죽을 수도 있어? 라고요. 차철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철미는 대신 질문했어요. 사모님은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라고요. 고성이는 웃었어요. 나. 라고요.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너무 추했어요. 차철미는 고성이에게 파일 하나를 보냈어요. 파일 제목은 짧았어요. 대기자 명단. 이라고요. 고성이는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확대했어요. 고성이는 이름을 찾았어요. 이지혁.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분류. 우선순위 조정 가능. 같은 문장이 보였어요. 고성이는 숨이 가빠졌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이걸로 박진석을 흔들 수 있어. 라고요. 박진석은 결국 가족 앞에서 약해지니까. 라고요. 그날 밤 고성이는 영라 작업실로 갔어요. 영라는 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영라는 고성이를 엄마로 보지 않기로 한 얼굴이었어요. 고성이는 제일 먼저 말했어요. 너 나 버린 거야? 라고요. 영라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미 버렸어요. 라고요. 고성이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성이는 억지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영라야, 너밖에 없어. 라고요. 영라는 펜을 내려놓고 고성이를 봤어요. 엄마는 늘 너밖에 없어 다음에 돈 얘기했잖아. 라고요. 고성이는 순간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고성이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내 딸이잖아. 라고요. 영라는 눈도 안 깜빡했어요. 그럼 딸한테 왜 죽었다고 했어요? 라고요. 고성이는 입이 굳었어요. 영라는 한 줄 더 던졌어요. 그 거짓말 엄마가 한 거죠? 라고요. 고성이는 손을 떨며 의자를 잡았어요. 고성이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고성이는 지혁이를 꺼냈어요. 고성이는 울먹이는 톤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혁이 심장 이식 받아야 돼. 라고요. 영라는 그 말에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영라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라고요. 고성이는 바로 본론을 던졌어요. 너 내 채널로 도와줘. 라고요. 영라가 코웃음 쳤어요. 엄마, 이제는 남의 생명까지 조회수로 쓰려고요? 라고요. 고성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고성이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영라는 미동도 안 했어요. 영라는 낮게 말했어요. 때리면 그 손이 엄마 마지막 손이에요. 라고요. 고성이는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영라는 이제 겁먹는 딸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요. 병원에서는 지은호가 현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스케줄러에 적었어요. 약 시간, 식사 시간, 검사 시간, 면회 시간, 그리고 웃는 시간까지 적었어요. 이지혁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웃는 시간은 뭐야? 라고요.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오빠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요. 몸도 살고 마음도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요. 이지혁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조용했거든요. 지은호는 이상철을 따로 불렀어요. 지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고성이가 또 움직일 거예요. 라고요. 이상철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호는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은 싸움보다 지혁이 먼저예요. 라고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철은 지은호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너는 참 강하구나. 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척하는 거예요. 라고요. 저도 무서워요. 라고요. 이상철은 그제야 지은호를 가족처럼 봤어요. 이상철은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우면 우리 같이 무서워하자. 라고요. 김다정은 복도에서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김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야, 혹시 지혁이라고요? 지은호는 김다정 말을 끊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끝까지 듣기로 했어요. 김다정은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숨겼지. 라고요. 지은호는 대답했어요. 지금은 숨기지 말아요. 라고요. 숨긴다고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요. 김다정은 그 말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어요. 김다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라고요. 이제는 말할게. 라고요. 그때 한우진이 병실 앞에 나타났어요. 한우진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한우진은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묻고 싶었어요. 왜 이제 왔어요? 라고요. 그런데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밥은 먹었어요? 라고요. 한우진이 웃다가 울 것 같은 얼굴이 됐어요. 한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해. 라고요. 지은호는 그 미안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 보였거든요. 한우진은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 다시 미국 가. 라고요. 지은호는 눈이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물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라고요.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끝내는 거야. 라고요. 거기서 내 몫을 정리해야 해. 라고요. 이지혁은 한우진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너답다. 라고요. 한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형답게 말하지 마. 라고요. 이지혁이 작게 웃었어요. 나 지금 형 타이틀도 위태로운데. 라고요. 지은호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위태로우면 더 지켜요. 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랑이 있으면 버틴다. 라고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버틴 만큼 나도 갚을게. 라고요. 그날 밤 수빈 채널에 또다시 라이브 예고가 떴어요. 수빈은 이번엔 패션이 아니라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수빈은 댓글을 읽다가 멈췄어요. 지혁이 심장이식이라며? 라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수빈은 화면을 끄고 박성재에게 물었어요.
오빠, 이건 말하면 안 되지? 라고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우리 사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야. 라고요. 말하면 누군가는 재미로 씹어. 라고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은 그 순간 처음으로 조회수보다 사람을 택했어요. 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그럼 나 다르게 도울게. 라고요. 박성재가 물었어요. 어떻게? 라고요. 수빈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 여자 움직임 막을게. 라고요. 내 손으로. 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고성이가 움직이던 순간을 수빈이 잡았어요. 고성이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봤거든요. 그 상대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그 상대는 브로커처럼 보였어요. 수빈은 그 장면을 보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수빈은 박성재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오빠, 고성이 지금 뭔가 거래해. 라고요. 박성재는 숨이 막혔어요.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다시 아버지를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결국 결론을 냈어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방어야. 라고요. 박진석은 박성재의 전화를 받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냐? 라고요. 박성재는 답했어요. 병원 근처요. 라고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았다. 라고요. 박성재는 덧붙였어요. 아버지. 라고요. 박진석이 말해.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번엔 괴물되지 마세요. 라고요. 박진석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짧게 내쉬었어요. 박진석은 대답했어요. 그래. 라고요. 이번엔 내가 사람으로 끝낼게. 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박성재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 조금은 살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병실에서 이지혁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버텼다. 라고요. 이지혁이 웃었어요. 내일도 버티자. 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내가 더 잘할게. 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호출벨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시 오시겠어요? 라고요.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어요. 이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라고요. 그 괜찮아가 제일 불길했어요.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이번엔 제발 기적적으로. 라고요. 간호사가 부른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결정하셔야 할 소식이었어요.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은 채로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이지혁은 병실에서 지은호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이지혁은 괜찮다는 표정을 만들었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따라 나오려다 멈췄어요. 김다정은 엄마가 나서면 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상철은 문 앞에 서서 손을 비볐어요. 이상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씹었어요.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지은호를 기다렸어요. 박성재는 표정이 딱딱했지만 눈은 불안했어요. 간호사는 지은호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상담실 안에는 담당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담당이는 서류를 펼쳐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앉자마자 물었어요. 이 지역 지금 위험해요. 라고요. 담당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은 막았어요. 라고요. 지은호는 숨을 내쉬려다 다시 멈췄어요. 담당이가 이어서 말했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이 싫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뜻이라는 걸 아니까요. 담당이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수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요. 약으로 버티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라고요.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어요. 지은호는 한 번 더 물었어요. 방법은요? 라고요. 담당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식 대기 순위를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눈이 흔들렸어요. 담당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다만 조건이 맞는 기증자 알림이 오면 즉시 수술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 준비하면 되죠. 라고요. 담당이는 지은호를 잠깐 바라봤어요. 담당이는 현실적인 말을 해야 했어요. 수술 동의, 책임자 서명, 보호자 범위, 그리고 가족 합의. 라고요. 지은호는 그 단어들이 더 무서웠어요. 병은 몸의 문제인데 합의는 사람의 문제니까요. 담당이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가족 대표자 서명 동의서입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서류를 봤어요. 보호자란의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칸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써도 되나, 내가 써야 하나, 그걸 혼자 판단해야 했어요. 담당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호 씨는 법적 보호자는 아니죠. 라고요. 지은호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어요. 담당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도 환자가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지역이 지정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요. 담당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라고요. 지은호는 숨이 떨렸어요. 지은호는 이게 사랑의 자리인지 책임의 자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어요. 이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상철은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우리 아들 어떻습니까? 라고요. 담당이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금은 막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라고요. 이상철은 그 말만 들으면 속이 타들어갔어요. 이상철은 지은호를 한번 봤어요. 이상철은 지은호가 울지 않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상철은 조용히 물었어요. 은호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라고요.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준비요. 라고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철은 그제야 알았어요. 지은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 버틸 사람이라는 걸요. 병실로 돌아가자 이지혁이 먼저 물었어요. 뭐래? 라고요. 지은호는 웃으려다 실패했어요.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가 선택해야 한대요. 라고요. 이지혁이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뭘? 이라고요. 지은호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보호자가 될지. 라고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김다정이 눈물을 훔쳤어요. 이상철이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박성재는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박성재는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발이 굳었어요.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봤어요. 지은호 손이 차가웠어요. 이지혁은 그 손을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호. 라고요. 지은호가 응. 했어요. 이지혁이 한 번 더 불렀어요. 지은호. 라고요.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내가 무너질 때마다 네가 붙잡았잖아. 라고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지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을게. 라고요. 이지혁은 담당이가 준 펜을 집었어요. 이지혁은 서류 맨 아래 환자 지정 칸에 서명을 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보호자 지은호. 라고요. 지은호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무거워요. 라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요. 김다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상철은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라고요. 박성재가 그제야 병실로 들어왔어요. 박성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 멋있게 굴지 마. 라고요. 이지혁이 약하게 웃었어요. 너도 이제부터 멋있게 살아. 라고요. 박성재는 웃다가 눈이 빨개졌어요. 수비는 병실 밖에서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수비는 작게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어요. 라고요.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빈은 말했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소리 대신 해줄게요. 라고요. 지은호는 수빈을 바라봤어요. 지은호는 수빈이 가벼워 보여도 마음이 무겁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호는 수빈에게 말했어요. 너 라이브는 당분간 멈춰요. 라고요. 수빈이 놀랐어요. 왜요? 라고요. 지은호가 딱 잘라 말했어요. 고성이가 그걸 먹이로 쓸 거예요. 라고요. 수빈은 이를 악물었어요. 수빈은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수빈은 대신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수빈은 기록을 모으기로 했어요. 고성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요.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고성이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울면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고성이는 대신 분노로 연기했어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내가 당한 건 폭력이다. 라고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걸 빼앗긴 건 범죄다. 라고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박진석 때문이다. 라고요. 댓글창은 다시 갈렸어요. 누군가는 불쌍하다. 라고 했고 누군가는 또 시작이네.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그 갈림을 즐겼어요. 갈리면 싸우고 싸우면 퍼지고 퍼지면 다시 주목받거든요. 박진석은 화면을 보다가 껐어요. 박진석은 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이제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끝내고 싶다였어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렀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멈출게. 라고요.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어요. 진짜요? 라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으로만 가자. 라고요. 사람을 찢는 싸움은 그만하자. 라고요. 박성재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그런데 박진석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대신 고성이가 이 지역을 건드리면. 라고요. 박성재 눈이 흔들렸어요. 박진석이 낮게 마무리했어요. 그땐 내가 다시 괴물이 된다. 라고요. 바로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빈이었어요. 수빈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고성이가 병원 쪽으로 움직여요. 라고요. 박성재 심장이 턱 내려앉았어요. 박성재가 물었어요. 확실해. 라고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확실해요. 라고요. 지금 병원 근처 약국 앞에서 누굴 기다려요. 라고요.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차 가져와. 라고요. 박성재가 막았어요.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라고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봤어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사람으로 가려면. 라고요. 지금 먼저 확인해야 해. 라고요. 병원 근처 고성이는 진짜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가 흔들어야 해. 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의료복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명찰도 없었어요. 고성이는 낮게 물었어요. 가능해요. 라고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가능하긴 한데. 라고요. 돈이 더 필요해요. 라고요. 고성이는 웃었어요. 돈. 이라고요. 고성이는 지금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고성이는 있는 척했어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돈은 나중에. 라고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나중엔 없어요. 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을 팔아먹는 건 당신 특기지. 라고요.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 옆에 서서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얼굴이 굳었어요. 남자는 박진석을 알아봤어요.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병원 근처에서 이식 관련 장난치면. 라고요.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요. 남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나 감시해. 라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감시가 아니라. 라고요. 정리야. 라고요. 고성이는 그 말에 순간말이 막혔어요. 정리라는 단어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고성이는 다시 독하게 웃었어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정리하려면 이혼부터 해. 라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진석은 딱 한 문장만 했어요. 너는 내 호적 안에서 내 죄랑 같이 살아. 라고요. 고성이는 그 문장에 몸이 굳었어요. 고성이는 욕을 삼켰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이제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어디로 도망가도 길을 막아둘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괴물이 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는 걸 인정해버렸어요. 박성재는 그 사실이 더 싫었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은데 라고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앉았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지? 라고요. 지은호는 숨기지 않았어요. 고성이가 병원 근처까지 왔어요. 라고요. 이지혁 눈빛이 변했어요. 이지혁은 화보다 걱정이 먼저였어요. 너 다친 데 없지? 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괜찮아요. 라고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괜찮다는 말 너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웃었어요. 오빠가 먼저 믿어요. 라고요. 살 수 있다는 거. 라고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지혁은 작게 대답했어요. 그래. 라고요. 나 오늘부터는 진짜로 믿어볼게. 라고요. 그날 밤 지은호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내일 해야 할 일이라고요. 지은호는 하나씩 적었어요. 검사 일정 확인, 의사 면담 예약, 보호자 서류 정리,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은호 울지 말기. 라고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울 뻔했어요. 지은호는 자기를 달래듯 중얼거렸어요. 울면 내일이 무너져. 라고요. 그때 이지혁이 낮게 불렀어요. 지은호. 라고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지혁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겠다. 라고요. 지은호는 웃다가 눈물이 났어요. 지은호는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라고요. 근데 이런 커플이 더 오래가요. 라고요. 이지혁이 피식 웃었어요. 그럼 기적도 오겠네. 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기적은요? 라고요. 오빠가 포기 안 하면 와요. 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원 호출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간호사가 말이 빨랐어요. 이지혁 환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요. 지은호는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이지혁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이번엔 지금부터가 좋은 쪽이면 좋겠다. 라고요. 그런데 지은호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발신자는 수빈이었어요. 수빈이 숨도 안 쉬고 말했어요. 언니, 고성이가 또 판을 깔았어요. 라고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지은호는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어디까지? 라고요. 수빈이 말했어요. 이번엔 지혁이 이름이 나와요. 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은호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안 돼. 라고요. 이번엔 진짜 안 돼. 라고요.